우리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매출을 팍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한 원장님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만난 원장님도 저번에 만난 원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에 만난 원장님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서 사람이 길거리에도 별로 없지만 우리 샵으로도 예전만큼 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원장님도 손님이 없는 힘든 와중에 짜증이 너무 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짜증 나는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우리 샵에 문을 열면 내 손님인 줄 알고 기뻐서 쳐다봤다가 아니다, 다른 곳을 찾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 라는 질문들을 꽤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편하게 알려줬죠. 그러다가 이게 자꾸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도 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답해버리곤 했답니다. 자, 우리 원장님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왜 그렇게 불친절해? 그 정도 좀 가르쳐주면 어때서? 이럴 수도 있겠고 친절해야 될 텐데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주 그 옛날이라고 하니까 꼭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주 미니 샵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이야기도 거기 에피소드에 같이 썼었죠. 저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 제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아파트 상가인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아파트 상가였어요. 상가였고 제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었어요. 제 자리가. 그리고 저희 상가에도 편의점, 마트, 뭐 분식집, 빵집, 부동산 뭐 없는 게 없었어요. 거의 다 있을 건 있었죠. 자, 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는데 손님들이 의외로 다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했죠.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저희 샵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냥 문 앞에 있는 우리 샵의 문을 열고 저한테 예를 들면 빵집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동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어디 부동산 어디 있어요? 뭐 안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편의점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잘못 왔나요? 이런 거. 오죽하면 택배하는 기사님들까지 와서 어디 호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참 재밌죠?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 제가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 상가가 보면은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우리 상가가 통로가 한 줄이었으면 그냥 지나가면은 다 찾기가 쉬울 텐데 통로가 한 줄이 아니고 H 같은 느낌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뱅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 구조를 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찾기가 힘들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손님들이 물어보면 제가 나가서 위치를 알려줬어요. 왜냐면 상가는 거기가 거기니까 뭐 걸어가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위치상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까지 알려줄 필요 없다는 분들한테는 이제 편하게 어떻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이제 손님들이 가까운 곳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저희 샵 문을 열었는데 바로 뒤에가 있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런데 간판이 조금해서 안 보일 뿐이야. 그런 것들은 여기 바로 뒤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드릴 때 저는 다 미소를 한껏 짓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친절한 말투였죠. 불편한 기색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손님이 있을 때는 이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디로 가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를 저 위치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상가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를 다 외웠어요. 우리 원장님들 기억나나요? 오픈톡 돌릴 때? 예, 맞아요. 그럴 때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뭘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외운 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어릴 적에 제가 제가 시골 태생이죠? 섬 태생이잖아요. 우리 원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시골 섬 태생이니까 아주 조그만 동네에 살았죠. 그런데 저희 집은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볼 일 있어서 갔다가 물 마시러 오는 분들, 뭐 여름에 더우면 좀 쉬러 오는 분들, 뭐 길을 가다가 어느 동네를 가야 되는데 그 동네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 또 저희 집은 대문이 없었어요. 시골에 대문 없는 집 많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런 말도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했던 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명당이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물어보러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의 태도를 저는 보고 배웠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 집에서 편히 쉬고 가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참 제가 봐도 어릴 적에 제가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르는 낯선 어르신들이 왔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뭐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대로 다 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뭐 모르는 동네에 심부름을 예를 들어서 가야 될 일이 있거나 뭐 아니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소풍을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소풍을 거의 뭐 어느 동네에 뭐 평평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산이라던가 뭐 그런 곳들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뭐 이제 친구들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뭐 이제 친구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너는 뭐 어느 동네 사니? 너는 뭐 부모님이 누구시니?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신기했던 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거기? 그 학교 앞에? 야, 니네 부모님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성격이 이만저만해서 너무 좋으시지. 그러면서, 네가 그 집 딸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덕에 다른 분들한테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선의를 많이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손님들한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행동이 저한테 좋은 쪽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다가왔을까요? 자, 방금 불만을 표출했던 우리 원장님들의 사연처럼 생각을 하면 불편해. 왜 자꾸 나한테 묻는 거야? 내 손님도 아니면서. 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들 반대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손님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가르쳐 드렸던 그분들이 나중에는 편의점을 가거나 분식집을 가거나 빵집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먹거리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지나갈 때 꼭 저희 샵에 들러서 친절하게 그때 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주고 가곤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만 했냐? 아니요. 뷰티샵, 속눈썹, 그때는 제가 속눈썹 연장을 했다 했죠. 그걸 하고 싶을 때 그 다른 샵들도 있었지만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지인들에게 입소문도 내준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살지 않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뭐 아파트 몇 동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물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상가동하고 이제 아파트동하고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려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동네에 사는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지인이 친절한 원장님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제 뷰티샵이 필요하면 저희 샵에 오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쓸데없는 노동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베푼 친절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게 굉장한 사람들한테 호의로 다가와서 저에게 손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되게 친절한 원장님으로 소문이 났겠죠. 오죽하면 택배 하시는 분들까지, 이게 상가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어렵잖아요. 택배하는 분들까지 다 이렇게 질문하러 오는 위치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누군가 뭔가 물으러 왔을 때 친절하게 하신다면 꼭 보답이 옵니다. 이게 바로 입소문 마케팅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원장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소문 마케팅이 되고 안 되고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썼던 우리 원장님도 저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행동이 바뀌시고 나서 손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손님은 한 번 오셨다가 원장님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오려고 했는데 지인이 찾아와서 여기 원장님한테 가서 뭔가를 물었을 때 원장님이 저 몰라요 하고 이렇게 보내버렸다는 이야기를 그 손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안 되겠다, 나 다시는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왜 그쪽 사는 분이 지인이 한 명일 순 없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장님이 행동을 바꾸고 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친절했어. 이렇게 바뀌는 이야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여기 원장님한테 다시 온 거예요.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장님 처음에 저 왔을 때는 되게 잘해주시고 친절한 것 같아서 사실 저 계속 오려고 했는데 우리 지인이 찾아와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를 바로 앞인데도 모른다고 그냥 밀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안 오려고 했다가 또 다른 지인들한테는 되게 잘해줬다는 또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왔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사람은 언제 누구와 연결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내가 불편한 거는 지금 당장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잠깐의 호의가 나중에 입소문이 돼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꼭 그 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보답이 꼭 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불편한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로운 게 뭘까? 그래서 저와 컨설팅하는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내 상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외웁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러 온 손님들이 물어봐도 척척척 알려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물어봐도 다 알려주게 돼요. 그게 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손님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다들 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원장님 말했을 때처럼 동네 이장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집니다. 인기만 오르니까 손님도 당연히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상가 안에 있다면 그 상가에 모르는 게 없이 다 외워버리십시오. 저는 그걸로 인해서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친절하다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을 소개해주고. 또 하나, 로드샵이다. 그럼 난 로드샵인데? 그러면요, 저는 로드샵일 때 제가 했던 행동도 있고,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작업했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좋네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로드샵이면 어떡해요? 주변에 반경 100m 정도를 다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다 외워버리세요. 길 건너 이렇게 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까지 우리 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반경이 한 100m 된다. 그 사이 길을 뭐가 있는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님들한테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대단한 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도 그래서 이제부터 누군가 뭔가 물으러 왔을 때 내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한번 행동을 바꿔보시다. 그게 바로 다 나에게 덕으로 돌아오니까요. 나중에 매출 신장이 되고 고객이 늘어나는 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원장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우라고 했다고 100%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중요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손님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온라인을 검색해서 다 찾아갈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경우가 드물죠. 젊은 사람도 그냥 이 동네에 계시는 분이면 여기를 잘 알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이죠? 뷰티샵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이분은 아는 게 많을 거야 라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많은 샵 중에 왜 하필 나예요?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 우리 원장님들 여기에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했죠. 뷰티샵 그러면 뷰티샵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뷰티샵 그러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당연히 친절할 것이다가 1번이죠. 그리고 굉장히 상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 옆에 뭐 옷가게가 있거나 식당이 있거나 그래도 뷰티샵의 문을 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문을 여는 이유는 당연히 뷰티샵에 계신 원장님이 더 친절하니까 잘 가르쳐 줄 거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기분이 나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입소문 마케팅이 당연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당연히 나에게 다시 고객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소개도 이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 사연과 함께 해보았는데 우리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